안녕하십니까? 남양주 희망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콜 상담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 대신해서 지금 네. 전화를 드리는 건데요. 네. 그 장기요양 1등급 휠체어를 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리프트 있는 차량을 이용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장교양 등급으로도 대상이 되셨는데 네.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경기도가 통합이 되면서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네. 장기 안녕하세요. 돈티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중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장애인 콜택시라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승차할 수 있는 특수 콜택시입니다. 3년 전 저희 어머니는 갑작스런 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당하셨는데요. 그 후로 회복하지 못해 지금은 걸을 수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나 가족의 도움 없인 어디에도 이동하실 수 없는 교통약자입니다. 비장애인이신 어머니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최신 정보와 애로사항 등을 실사용자 중심으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주지 교통약자지원센터 찾기. 먼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전국에 시단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거주지 관할 지원센터로 문의해 봤습니다. 다음 나올 통화는 상담받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콜 상담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 대신해서 지금 네. 전화를 드리는 건데요. 네. 그 장기요양 1등급 휠체어를 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리프트 있는 차량을 이용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장교양 등급으로도 대상이 되셨는데 네.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경기도가 통합이 되면서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장기 요양으로는 인정이 안 되시고 네. 휠체어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주셔야 되는 상황이신데요. 네, 네. 이제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주실 때 리프트 장착하시는 그 특장차를 타기 위해서는 네, 네. 그 종합병원의 진단서에 네. 첫 번째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라는 내용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휠체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네,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그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네, 네. 아니면 영구적이든 네, 네. 그 네. 진단서만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그 기간에 대한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받으신 날로 최대 6개월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네. 그 내용 지원센터에서는 전화 상담 외에도 이메일과 카톡으로도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친절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비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신청 방법.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병원의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야 합니다. 1, 2차 병원의 진단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중요한 점, 진단서의 내용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꼭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언제까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없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택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단서가 준비되면 신청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나 홈페이지에 전송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 경우 카톡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종합병원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상담 시 카톡으로 신청 방법 내용을 요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금까지 비장애인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민간 기업에서 운행하는 휠체어 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휠체어 택시라고 치면 여러 휠체어 택시 업체를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처럼 휠체어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특장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약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격이 비싸고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 택시와 가격 비교. 무작위로 업체를 정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의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위해 가시는 병원을 목적지로 정하니 약 14km의 거리가 나오네요. 일반 카카오 택시는 21,300원, 휠체어 택시는 약 3만원의 요금이 나오네요. 휠체어 택시가 약 40% 요금이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편도 요금으로 계산했지만 왕복 대기 요금까지 계산하면 금액 차이는 더 커지겠죠. 종합병원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단거리로 이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이동수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의 목적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몸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아픈 부모님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모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열린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적 교통약자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돈티의 이야기였습니다.